이번 시간에는 이재명은 모든 것을 잃는 순간에 왔다. 이런 그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국주시민혁명군의 정세 분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은 이제 파멸의 마지막 단계를 치닫고 있습니다. 우선 윤석열 탄핵 심판을 성공시키고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모든 의혹과 사법재판을 일거에 덮어버리려는 수작이 수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탄핵이 물 건너갔으니까 마지막으로 국가 혼란을 막 시켜가지고 국가와 사회를 혼란시켜서 이 혼란 속에서 또 다른 역전의 기회가 생기려는가 하는 요행수를 벌하면서 온갖 수단으로 국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그 악마는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악마적인 행위를 아주 만들어내려고 아주 강군하고 있어요. 미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빠지다 보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헌법재판소의 법률 해석에서 나오는 헌법재판소의 법률 해석에서도 나오는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으로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가 3분의 2인 200명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으로는 최상목의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통과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 혼란을 부추길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있잖아요. 최상목 탄핵소추의 의결이 국민의힘 당 내부에 언제나 존재하고 있는 그 배신자들. 박근혜 대통령 때도 한 60여 명의 반란자가 있었고 이번 탄핵에서도 약 20여 명의 반란꾼이 있고 윤석열의 탄핵 소추를 해서는 안 된다. 혹은 체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의결서에도 약 한 20여 명의 반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런 틈새를 노려가지고 국민의힘당 내부 반란자를 기대어 탄핵소추가 통과된다면 이 헌법재판소에 압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국민의힘당 내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이런 의견이 있다라고 또 선전선동에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 혼란을 부추기기 위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월요일날 탄핵 심판이 되어가지고 기각 내지는 각하가 되면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으로서 복귀를 함으로써 최상목 지금 재경부 장관은 자연스럽게 재경부 장관으로 돌아가고 대통령의 권한 대행에서는 사임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은 국민의힘당 그 내부의 혼란을 기획하기 위해서 벌이는 일입니다. 지금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한동훈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이재명이가 손을 잡아줌으로써 한동훈이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어떠한 전략 전술을 구사하면은 한동훈을 따라다니는 지금 끈떨어진 국회의원들이 다음에 이재명의 도움으로서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희미한 희망을 가지고 이재명에게 동조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가나 이 자체가 이 국가 사회를 혼란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이재명이가 지금 전략적으로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 대통령으로서의 지금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하여 국민 누구나 그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면서 그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어느 누구나 국민 누구나 체포 가능하다고 거짓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옳지 않는 주장이고 변호사인 이재명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막말을 하는 것은 자신의 팬덤을 이용한 자작쇼라도 하면서 그 최상목 권한대행을 잡으러 간다는 체포단을 만든다든가 혹은 어떠한 그 조금 그 조작된 한 놈이 나서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근하는 시간에 정부 청사로 가서 밧줄을 가지고 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잡으려는 이런 쇼를 유도한다 혹은 쇼를 벌임으로써 국가사회를 혼란하게 만들려는 수작이라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대통령 통치권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 탄핵 소추의 의결 정족수처럼 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란 이외의 범죄에는 형사소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직무유기로 소추되지 않으며 현행범으로도 체포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직무유기라는 형사소추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체포되지도 않고 또 수사받을 그런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엉덩이에 뿔난 송아지처럼 아주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행설수설하고 있는 이런 이재명에게 실망한 민주당 내부 혹은 공산 반란 도둑대들의 내부에서 그동안에 참고 있는 이재명을 배신하려는 세력들 혹은 이재명의 차기 혹은 이재명의 후계를 노리는 세력들이 배신을 하기 위해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북두시민혁명군은 이재명은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왜? 자신 주변에 이미 배신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자기 주변에서 배신이 일어나면 이재명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주변에서 가장 먼저 배신을 시작하고 있는 사람이 지난 강의에서도 말했지만 김민석입니다. 그리고 당 외부에서 지금 이재명을 가장 칭찬하고 있는 유시민이 제일 먼저 지금 배신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김민석은 지난 시간에도 강의를 했다시피 이재명의 신임을 받아서 이재명이 사법 처리가 되면 그 이재명의 후계자로서 대선에 출마하려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은 알게 모르게 이재명이 사법 처리가 되도록 공작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즉 배신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그거를 지금 현재 은행에서도 눈치를 채고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김민석의 지금 행동에 이재명을 살려야 된다 하는 그 속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법 처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당 외에서 유시민이 있는데 유시민은 지난 386 시대에 시민단체의 영향력으로 행세하던 과거를 벤치마킹을 하면서 제야 인사로서 이재명의 후계자라고 하면서 김민석과 경쟁해 보려는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김민석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오늘은 유시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약 한 15일 전에, 약 한 2주 전에
유시민은 쉽게 말하면 비명 혹은 민주당 내에 잠룡 혹은 차기 대권 후보라는 인사에 대해서 그 비평 혹은 비난하는 그런 인물평을 내놓았습니다. 뭐 간단하게 다 이야기를 안 해도 여러분이 아는 유명한 이야기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김부겸은 자기 능력에 지나친 직분을 받아가지고 역할을 했다. 뭐 그리고 경기지사 김동연은 배신자다. 인간으로서 의리를 가져라. 뭐 그리고 문재인 비서실장을 한 임종석에게는 이미 지난 총선에서 낙선함으로써 국민들의 평가를 받았다. 이제 다른 직업을 구해보라. 뭐 김두관에게는 자격이 안 된다. 뭐 김동연에게 참 그 뭡니까? 바둑이. 김경수에게는 그 2등을 해라. 굿 루저, 훌륭한 2등을 함으로써 다음 기회를 노려라. 그러면은 누가 지금 현재 대선 후보라는 겁니까? 여러분 거기에 이제 그 지금 이재명에 지금 대들면서 이재명이 차기 후보로 유명한데 거의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변수가 아니고 다음 차기 대통령 후보는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이라는 것은 상수로 정해진 것인데, 거기에 대항한다 하는 것은 비명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에게 대항하는 사람, 그 모든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 그러면은 이재명이가 낙마하면 누가 지금 차기 대통령 후보라는 겁니다. 유시민이 지말로 이재명의 차기는 유시민이라고 자백한 겁니다. 모든 사람 지금 김부겸이, 김동연이, 김경수, 그 뭡니까? 임종석이 모두가 자격 미달이잖아요. 유시민이 말로. 그러면은 이재명 다음 차기 후계자는 유시민이라고 유시민이 지금 자백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유시민의 전략은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유시민의 그 어떠한 인물평을 받은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반박하는 것이 유시민이 보고 반박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반박이 바로 이재명에 대한 반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재명과 지금 이재명에게 대항하는 지금 잠룡들,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하고 그 반박에 대한 반박으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박은 유시민에 대한 반박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재명의 자질에 대한 비판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시민이 노리는 건 뭡니까? 이재명하고 잠룡하고 싸움을 붙이고, 그 둘이는 그 잠룡들은 아무도 자격이 안 되고, 이재명이가 사법 처리가 되면 누가 지금 차기 대선 후보가 된다는 거예요. 유시민이밖에 없잖아요. 유시민과 김민석의 경쟁이 되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내의 김민석과 당외의 유시민은 유시민이가 가진 어떠한 능력으로서 유시민이가 판단할 때는 김민석에게는 이긴다라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유시민은 자기 자신은 이제껏 이재명을 칭찬하면서 바깥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친 이재명으로서 이재명 세력을 흡수하고 바깥 그 뭡니까 지금 잠룡들에 대해서는 이재명과 싸움을 시킨 겁니다. 즉 이재명 세력의 붕괴를 노리는 싸움에 쉽게 말하면은 화약에 불을 붙인 것입니다. 이것이 유시민이 가진 그 싸가지가 가진 장점이라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유시민은 이재명에게 배신을 한 겁니다. 왜? 자기가 싸우면은 반 이재명이 되니까 지금 현재 이재명을 사법 처리를 해야 될 것인데, 그 이재명을 사법 처리를 할 수 있는 비명 반 이재명 세력에게 쉽게 말하면 똥구멍에다가 불을 붙인 겁니다.
이놈들이 지금 현재 김경수, 김동연, 김부겸, 김두관 이놈들이 유시민을 비판하려고 하면은 유시민은 뭘 비판합니까? 나는 대통령 될 자격이 있다. 유시민은 이렇게 비판을 했지만은 나는 대통령 될 자격이 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이를 비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유시민에 대한 말에 대한 반박인 것처럼 그런 형식은 유시민에 대한 반박이지만은 그 실질적인 내용은 이재명에 대한 비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 비판이 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사법 처리가 되는 논리를 혹은 여론을 그놈들을 통해서 유시민이가 기획했다 이겁니다. 배신을 자기 입으로 안 하고 스리쿠션을 줬다 이거예요. 이놈들을 치면서 이놈들이 말을 하면은 이재명이가 붕괴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치밀한 정치 전략이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시민이가 지금 쓴 전략의 그 실질적인 결론은 어찌 되냐 하면은 내면으로 비명 그룹이 친명 혹은 이재명과의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전체적인 비명의 차기 대통령 후보가 이재명을 공격함으로써 이재명의 퇴출을 기정사실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시민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고 싸움 구경을 하면서 당내 김민석과의 경쟁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만들어낸 것이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이재명의 사법 처리를 눈에 보이지 않게 공작하고 있다. 이것이 유시민의 아주 뛰어난 정치 전략이라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분열 혹은 친이재명이라고 위장하고 있는 숨어있는 후계 그룹 혹은 차기 그룹들이 커밍아웃을 시작하게 되고 또 비명 그룹과 이재명과의 차기를 위한 그 경쟁이 대통령 선거의 경쟁이 일찍이 민주당 내부에 시작됐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단일 대우라고 생각하고 이재명의 1인 체제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그동안에 그런 것을 위장하고 있었던 비명 그룹들이 커밍아웃 혹은 배신의 기회를 노리고 있던 위장 친명 세력들이 커밍아웃 하면서 삼각 구도로서의 분열이 시작됐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재명이 친이재명이 그 그룹 그 다음에 위장 친명 그리고 비명 그룹 간의 삼각 구도로서 민주당이 분열을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어떻게 됩니까? 이 싸움의 궁극의 목표는 뭡니까? 이재명의 사법 처리 혹은 이재명의 붕괴를 전제하는 것이니까 이재명의 파멸은 26일 날 재판으로 인해서 더욱 가소가 될 겁니다. 정치는 도미노 이론이 성립됩니다. 이재명의 세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쉽게 말하면 구심력을 발휘해서 이재명의 중심으로 자꾸 모여들지만 이재명이 붕괴되기 시작하면 균열이 조금만 이 대중들에게 노출된다 하면 그 붕괴가 도미노로 금방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미노 이론에 의해서 이재명의 붕괴 조짐이 드러나기 시작했으니까 그동안의 출세에 그 목을 메고 있던 사법부, 이재명의 눈치를 보고 있던 사법부도 용감해지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26일에 있을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의 항소심에서
이재명이 그동안에 벌이고 있는 사회 혼란, 이것을 방지하고, 또 이재명이 재판에 정인으로도 나오지 않고 재판을 연기를 하고 있는 사법부의 경시, 이런 이재명의 태도로 인해서 사법부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고 있는 이런 현실, 그리고 도주 우려라는 그런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이재명에게 징역 1년, 그리고 법정 구속 선고도 가능한 이런 선고를 내리면서 이재명이 사면 초가에 몰리는 그런 극단적인 가정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고로 혹은 역사로서 국가 반란 도둑대들의 파멸은 내부의 분열에 의해서 혹은 배신에 의해서 도둑 수배가 그 배신이나 내부 분열에 의해서 참수되는 것으로 그 끝이 나는 것이 기본 스토리이니까, 이재명이 내부의 배신으로 인해서 파멸에 이르는 일이 놀랄 일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파멸은, 그런 파멸은 사필기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요즘 이재명이 그 언론에 노출되어 있는 얼굴을 보면은 완전히 사색이 되어 있습니다. 분칠을 했는데도 눈이 흐리멍텅하고 이 볼이 홀쭉하고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면서도 택도 없는 최상목 탄핵을 그 시도하고 남발하는 것은 북두 시민혁명군이 분석할 적에는 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지는 이재명에 대한 배신을 감추려고 하는, 즉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는 공산당 전술에 의해서 그 가망도 없는 최상목 대통령 근한 대행의 탄핵 심판을 시도하는 것이다. 북두 시민혁명군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내부 분열로 이재명이 힘이 빠진 것을 확인한 사법부의 기회주의적인 그런 태도, 즉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법정 구속이라는 이재명의 그 어떠한 선고를 우리 국민들이 볼 수 있을 것이다. 확률은 약 한 40% 정도에 불과하지만 북두 시민혁명군은 26일 이재명이 법정 구속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여러분에게 이 정치 분석을 통해서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26일 있을 이재명의 몰락을 지켜봅시다. 그리고 또 그 사법부 어떤 정치판의 도미노 현상, 그 사법부의 기회주의적인 그런 태도도 우리 모두 기대하면서 26일의 이재명 재판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북두시민혁명군의 예상이 맞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열성적으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